오산의 여름비가 내리기 직전이던 1999년 6월 19일 토요일. 날씨는 습하고 덥지도 춥지도 않던 어정쩡한 날씨였다. 경기도 오산시의 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 회색빛 시멘트 벽면과 정돈되지 않은 오래된 화단이 여느 주말처럼 조용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다. 방학은 아니었지만 토요일 오전 수업이 사라지기 시작하던 시기였다. 학생들은 집에서 늦잠을 자거나 친구들과 놀이터를 오가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14살 중학교 2학년. 김모 양 역시 그런 일상을 살고 있었다. 학교에서도 조용하고 성실한 아이였다. 특출나게 튀지는 않았지만 누구와도 잘 어울렸고 문제를 일으키는 타입은 아니었다. 엄마가 시장을 보러 나가면서 김양은 홀로 집에 남았다. 10층짜리 아파트 5층, 방 2칸짜리 작은 집. 아버지는 지방공사 현장에 출장 중이었고 오빠는 당시 친구 집에 갔다가 늦게 돌아올 예정이었다. 집 안은 평소처럼 정돈돼 있었고 오후 3시경 어머니는 평소처럼 외출 전 문을 꼭 잠그지 않았다. 이웃들도 종종 문을 열어둔 채 지냈고 당시 아파트엔 CCTV도 없었다. 현관문은 가볍게 닫히기만 하면 열리는 구조였다. 그리고 그 시간 누군가가 조용히 그 문을 밀고 들어왔다. 김양은 당시 자신의 방 안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방문은 열려 있었고 TV 소리는 꺼져 있었으며 거실의 불은 희미하게 켜져 있었다. 정적 속에 발자국 소리 하나가 울렸고 침입자는 침착하고 조용하게 움직였다. 급작스럽게 문이 벌컥 열리고 물건이 부서지는 흔적은 없었다. 마치 이미 알고 있던 구조를 그대로 파악한 듯 목표를 향해 곧장 들어갔다. 그 사람은 칼을 들고 있었다. 사건 당시 수사 기록에 따르면 김양은 침대와 책상 사이 좁은 공간에 쓰러져 있었다. 주변은 피범벅이었고 벽면까지 핏방울이 튀어 있었다. 부검 결과 김양은 심장을 포함해 가슴과 복부에 30여 차례 찔렸다. 방어흔은 거의 없었다. 이는 공격이 매우 빠르고 잔혹하게 이루어졌다는 뜻이었다. 초동 수사에서 경찰은 소녀가 거의 반응하지 못한 채로 살해당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입을 막고 몸을 제압한 뒤 짧은 시간 안에 집중적으로 찔렀다는 것이다. 범인은 살인을 저지른 뒤 방 안에 어떠한 물건도 건드리지 않았다. 성범죄 흔적도 없었고 금품을 가져간 흔적도 없었다. 더 기묘한 점은 부엌이나 화장실, 거실 등의 침입자가 지나간 자취가 전혀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이 말은 침입자는 매우 제한된 동선으로 오직 한 가지 목적만을 가지고 왔다는 것이었다. 김양의 어머니는 오후 4시 반쯤 장을 보고 집에 돌아왔다. 장을 본 봉지를 들고 현관문을 열었을 때 평소처럼 고요한 집이 맞이했다. 그러나 문을 열자마자 코끝에 닿은 냄새는 설명하기 어려운 철의 향이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고 엄마는 아영아 하고 딸을 불렀다. 답이 없었다.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문을 밀어보자 그 안에는 소름 끼치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피. 벽과 바닥, 가구, 그리고 아이의 옷에 흥건하게 퍼져 있는 붉은 피. 엄마는 비명을 질렀고 아파트 복도를 울리는 울음소리가 그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사건을 증언했다. 경찰이 도착한 건 그로부터 약 30분 뒤였다. 초동 수사에서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점을 근거로 자주 드나들던 사람의 소행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웃 중 한 명이거나 혹은 아이가 알고 있던 누군가. 그러나 당시 아파트 단지는 주민 대다수가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들이었고 김양과 특별히 밀접한 성인의 존재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웃 주민 중 몇몇은 낮 시간대 수상한 남성을 5층 복도에서 본 것 같다는 진술을 했다. 키는 크지 않았고 검은 반팔과 청바지를 입고 있었으며 얼굴은 마스크로 가려져 있었다. 그러나 그 남성은 이후 어떤 경로로도 확인되지
경찰은 몽타주를 제작했지만 범인은 단 한 번도 공개 수배로 특정된 적이 없었다. 김양의 학교 생활, 교우 관계, 인터넷 사용 기록까지 모두 조사되었지만 유의미한 실마리는 없었다. 경찰은 묻지마 살인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즉, 아무 이유 없는 살인. 한 인간이 그냥 이유 없이 누군가의 삶을 빼앗았다는 그 결론은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다. 당시 수사관 중 한 명은 이 사건은 너무 조용하게 벌어졌다. 피해자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고 이웃도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고 했다. 마치 살인을 위한 환경이 준비된 것처럼 느껴졌다고 회상했다.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다. 2004년 이 사건은 법정 공소시효인 15년 중 절반도 지나지 않았지만 사실상 수사는 중단되었다. 2006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이론적으로는 영원히 수사가 가능해졌지만 결정적인 단서도 증거도 용의자도 없었다. 김양의 방은 이후 다시 정리되지 못한 채 닫혀 있었다. 유족은 여전히 그날의 시간이 멈춰 있는 공간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딸이 자고 있을 것 같아서 못 열겠어요. 라는 어머니의 한마디는 지금까지 이 사건을 상징하는 말로 남아있다. 그리고 오늘도 오산의 그 오래된 아파트 어딘가에선 아무 일 없다는 듯 평범한 사람들이 살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 오후 누군가 그 조용한 복도를 걸어 들어와 아무 말 없이 소녀의 생을 끝냈다. 누구였을까? 왜 그녀였을까? 그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그는 또 다른 누군가를 찾아다니고 있을까? 우리 일상에 이 같은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부디 피해 학생의 명복을 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